아침에 쓰고 밤에 낭독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의 일상. 글이 주인공 박철우입니다. 가을이 왔어요. 이제 정말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 여름 동안 너무 힘들었잖아요. 최장기간 장마에 코로나 재확산에 연이은 태풍까지 웃을 일이 거의 없었던 한여름을 보내고 이렇게 가을이 와서 신선한 바람까지 막 불어주니까 저는 정말 이제 너무나 행복합니다. 힘든 일이 많을 때는 오히려 이런 소소한 일에 굉장히 웃음이 크게 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 제가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코로나 블루로 인해 2030 수도권 여성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라. 그 기사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책상에 앉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화가 날 땐 그냥 화를 내세요. 낭독 듣고 오겠습니다. 제목, 화가 날 땐 그냥 화를 내세요. 요즘 내 최대 관심사는 올빼미 생활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정도다. 여름이었다. 한낮의 더위로부터 피하고 밤에 침착함을 즐기기 위해서 올빼미 생활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여름은 너무 밝았다. 덕분에 보고 싶지 않은 것들도 두 눈에 너무 선명히 담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게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밤이 되면 온 집안에 불을 꺼놓고 작은 무드등에만 의존한 채 생활해 왔다. 옅은 불빛은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만 불빛 아래 놓고 볼 수 있어 좋았다. 조명은 오래 묻어둔 책 한 권과 작은 맥주병 한 캔, 그 이상을 비추지 못했다. 내게 세상은 그 정도면 충분했다. 이젠 가을이다. 어제부터 부쩍 가을이다. 드디어 아침에 일찍 일어날 명분이 생겼다. 이제 하늘은 높고 바람은 선선하다. 특히 가을바람은 오전 바람과 오후 바람으로 나뉘는데 오전 바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냄새와 질감이 있다. 나는 그것들을 무척 좋아한다. 그래서 올빼미 생활을 청산하려고 12시 전에 일찍 자리에 눕는 신용을 요 며칠째 하고 있는 중이다. 알람 소리에 맞춰 눈을 뜬다. 그렇지만 눈은 떠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눈을 뜨고 싶다. 이럴 땐 쉴 눈만 뜬 채 간밤에 쌓인 SNS 알림이라든지 잡다한 기사를 읽으며 의식을 차리는 방법이 꽤나 도움이 된다. 오늘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코로나 블루 여파로 수도권 내 20대, 30대 여성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라. 오늘 아침 눈 뜨고 처음 읽은 기사였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나는 기사를 읽으며 한참 동안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생활에 무지막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덕분에 회식이라든지 친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어중간하게 뭉쳐 추억팔이하는 그런 자질구레한 모임이 전부 취소되었다는 건 내겐 이득이었다. 우린 기회만 된다면 언제나 혼자 있고 싶어 하지 않았던가. 드디어 합법적 혼자가 될 수 있게 되었는데 왜 우울감은 더욱 심화되는 걸까? 역시 사람이다. 사람은 사람 때문에 고통받지만 사람 없이 살지 못하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생각했다. 이야기는 다시 원점이다. 결국 우린 사람과 잘 지내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만나거나 만나지 않거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인간관계는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중요한 거다. 만나는 횟수만으로
친밀도를 정해야 하는 것은 사춘기 중학생, 소년, 소녀의 인간관계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절대 다수는 여태 인간관계를 그렇게 정의해 왔을 것이다. 그래서 강제로 만나지 못하게 된 지금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다는 것에 무기력해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돌고 돌아 이야기는 다시 원점이다. 결국 삶에서 사람과의 관계는 삶의 중심부로 끌려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만남이 불가능한 이 시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인간관계는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화가 날 땐 그냥 화를 내세요. 내가 감히 독자에게 드리는 솔루션이다. 사회는 우리더러 맨날 참으라고만 했다. 화가 나도 참으라. 불공평해도 참으라. 부당해도 참으라. 계속해서 참으라 했다. 그게 내게 남는 장사라고 했다. 그리고 자기계발서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하는데 한몫 거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매일 TV에 나와 참으라고 말하는 그들이 사실 화가 제일 많다는 것을 안다. 자기들은 화나는 거 다 내놓고 우리 보고 참으란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참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화가 나면 화가 났음을 표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세상은 좀 더 밝아질 수 있다. 다만 정도는 독자들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편이 좋다. 논제만 던지고 빠져버리려는 것이 아니다. 감히 개개인이 특정 상황에 느끼는 분노의 크기를 타인이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화를 내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화를 자꾸 쌓아두다 보면 언젠가 그 화는 개인에서 세상으로 그 대상이 확장된다. 나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그렇게 탄생했을 것이라 짐작한다. 개인에게 느끼는 화를 책에서도 뉴스에서도 계속 참으라고만 하니 풀 데가 없어 세상을 향해 푸는 거다. 근데 이건 좀 무서운 일이다. 세상을 탓하다 그마저 의미 없다고 느껴지는 날엔 그 모든 화가 자신을 향하게 된다.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다. 그래서 화를 내야 된다. 화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지금 시대에 봉사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세상과 나라가 해준 게 없는데 주위를 둘러봐도 온통 불공평한 사회인데 봉사라니. 우리 마음이 이렇다. 누구한테 도대체 봉사라는 말인가?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카메라 앞에 서서 연말마다 연탄 나르는 게 봉사인가? 나는 저런 걸 하지 않았으니 나쁜 사람인가? 봉사는 가식이다. 그럼에도 나는 봉사의 힘을 믿는다. 그래서 나도 봉사한다.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소란스럽지 않은 것만으로 봉사라고 생각한다. 내 말 한마디가 소란스럽지 않음으로써 누군가의 하루가 평온했다면 그것도 나는 봉사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내가 먹고 살만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다. 화를 내봤기 때문에 그렇다. 언젠가 개인을 향해, 세상을 향해 분노를 있는 대로 토해낸 적이 있었다. 그러고 내가 느낀 것은 나도 세상에 별로 해준 게 없다는 사실이었다. 조금 부끄러웠다. 그래서 결심했다. 앞으로 사는 동안 거창하진 않더라도 꼭 그게 시간과 돈을 들여 티나게 하지 않더라도 봉사해야겠다고. 우선 내 주변 사람들을 잔혹한 나로부터 보호하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봉사다. 나 때문에 주변이 소란스러워지거나 망가지게 두고 싶지 않다. 오래도록 지킬 것이다. 나로부터 당신들을 말이다. 이 모든 결심에는 화가 있었다. 그러니 낼 수 있는 만큼 화를 내보시라. 화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뒷담화가 하고 싶을 땐 앞담화를 하시고요. 싫으면 싫다고 얘기도 하세요. 우리 사회가 너무 참으라고, 또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청춘이니까 남은 시간이 많다면서 또 그런 이상한 프레임을 마구마구 씌워가면서 침묵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저는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남들이 손가락질하면 너 왜 그렇게 화를 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 나 앵그리버드다. 그렇게 말하자고요. 진짜 화가 날 때 화를 내는 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분명 몇 년 전에 화를 냈고 촛불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바꿨잖아요. 저는 정당한 화는 사회를 바꾼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쌓아두지만 말고 마구마구 표출하세요. 정말 마구마구 표출하세요. 제가 글에서 썼듯이 봉사는 바로 그 다음이에요. 화를 다 내고 난 뒤에 비로소 저희 정신은 이렇게 돌아올 거예요. 세상에 과연 나는 어떤 것을 봉사하며 살 수 있는지. 그러니 오늘 밤만은 그동안 화를 내고 싶었던 분들에게 마구마구 화를 낼 수 있는 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좀 공평한 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의 낭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주인공 박철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